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에서 자유로워서 표정이나 태도에서 여유로움이 잔뜩 묻어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누구나 부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찾은 방법, 주식 투자였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지금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로 투자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는 지금 2,000주로 계속 상승장을 타고 있는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년차 월 20만 원씩 모아가는 그런 계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하는 계좌는요, 원금 3억 원을 기준으로 라워 선생님의 무한매수법으로 지금 단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TQQQ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도 또 2023년도 한 2년 정도 하락장을 쭉 지나왔습니다. 정말 이론대로 올라갈 때는 많이 올랐지만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던 그런 계좌들이 지금은 플러스 50%, 6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 투자를 할 때 큰 수익률을 목표로 가지시는 분들, 이런 하락장을 지나오실 때는 추가 매수가 답이었고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왔던 분들, 지금 플러스로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마이너스 50%, 80%대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은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계속 시간이라는 재산에도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장을 더 타게 되면 100%, 200%, 300% 쭉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켜봐야 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를 진행을 할 때요. 지금 이제 상승장이 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무한매수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건데요. 무한매수법에서 수익이 가장 안 날 때는 변동폭이 크지 않을 때 그때가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할을 가고 있고 그리고 매도 기준은 수익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수익률이 10%일 때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동폭이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는요. 30분할이 아니라 자금 여유가 되는 만큼 계속 분할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5번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될지 10번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될지 그거는 제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생각한 분할수를 넘어가서도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돈이 되는 한 그렇게 몇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10% 정도 잡고 있는데 7%나 8% 아니면 뭐 5%나 6% 정도로 낮춰서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익금에서도 지금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한 700만 원, 800만 원 아니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일단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매도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를 할 때는요.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중에서 라워 무한매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 투자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수법을 따라서 그 책에 나온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기준을 변동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준비를 갖추어 놓고 때를 기다리며 때가 이르렀을 때 일을 성사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좋은 걸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 놓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때는 그걸 실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큰 재산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애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에 아침마다 이렇게 과일 야채 주스를 열심히 갈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당근, 사과, 양배추도 넣어서 갈아 먹고 있고요. 또 때로는 뭐 사과, 바나나, 케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일 야채를 섞어서 갈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병에 넣어서 주고요. 또 친정 엄마도 아침마다 이렇게 갈아서 갖다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딸도 먹고 있는데요. 여드름이 조금 있는데 여드름도 많이 좋아지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엄마도 굉장히 속이 편안해졌다 하시고 남편도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더 정말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에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과일 야채 주스와 가까이 한번 지내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퇴근하고 저녁에 남편하고 와인 한 잔씩 가끔 합니다.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서로 매너를 지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어떤 거리를 두고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이렇게 관계 유지하면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또 지인들은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일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와인 한 잔이나 아니면 과일 주스 드시면서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